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사무자동화의 추진 단계입니다. 사무자동화를 계획, 분석하고 추진한 다음 사무자동화를 운영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평가를 한 다음 5차 수정까지 단계를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의 추진 단계는 크게 분석 단계, 계획 단계, 운용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분석 단계에서는 환경 분석을 하고 요구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 작업이 끝났으면은 목표 설정을 하는 것까지가 바로 분석 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단계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계획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계획 단계에서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추진한 다음에는 운용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운용 단계에서는 사무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결과를 분석한 다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을 다시 한 다음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다시 운영을 합니다. 이런 피드백 작업을 거치는 것까지 포함을 한 것이 바로 사무자동화의 추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각각의 단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의 추진 단계 중 첫 번째는 환경분석 단계입니다. 이 환경분석 단계는 말 그대로 각 기관의 사무환경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단계인데요. 크게 내부환경 분석과 외부환경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부환경 분석을 살펴보면요. 내부환경은 구성원과 기기와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 구성원 분석을 살펴보면 먼저 사무 구성원들이 이 사무 자동화의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무 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무 구성원들이 얼마만큼의 호응도를 가지고 있는 것 역시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무 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체자가 누구인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다음 사무기기 분석을 보면요. 사무 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동화 기기를 들여와서 사용해야 될지, 또 자동화 기기를 들여왔을 때 사무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지 사용 가능성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구조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사무 구성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서를 주로 작성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자료를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업무와 문서와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환경 분석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외부환경 분석은요. 사무기기 생산업자가 어떠한 사무기기를 생산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정보 서비스 현황과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과 조직체계, 그리고 전문 용역 업체 등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외부 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석을 마친 다음에는 요구 분석을 하면 되는데요. 요구 분석은 업무 담당자의 사무 자동화 요구를 분석한 다음 사용하기 편리한 사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구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분석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인적 유수에 관한 특성을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사무 자동화 기기의 기능과 특성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자동화 기기를 들여온 다음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효율화 등을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 분석을 모두 마친 다음에는 목표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 목표 설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 방침이나 경영 목표가 있겠죠. 이런 방침과 목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무자동화의 적용 범위나 요구사항에 맞도록 목표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목표를 설정할 때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실행할 때에는 과감하게 실행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목적에 따라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신중하게 조직을 편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에 따른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 설정이 되겠고요. 목표 설정을 마친 다음에는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요. 이 계획 수립은 앞쪽에서 목표를 설정했죠. 그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무자동화 추진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계획 수립 단계는 사무자동화 추진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계획 수립을 마친 다음에는 계획을 추진하면 되는데요. 이 계획 추진은 앞쪽에서 수립한 계획을 실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사무기기를 활용을 하고 사무실 구조 및 환경 개선 등을 병행하면서 계획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추진을 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운용을 하고 그리고 운용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운용 및 결과 분석은 앞쪽에서 우리가 추진한 계획에 의해서 구축된 사무자동화 시스템이 있겠죠. 이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사무 업무에 종합적으로 적용을 하고 운용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운영하다 보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한 보완점도 생각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운영 및 결과 분석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운영 및 결과 분석을 마친 다음에는 이 사무자동화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단계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는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사전평가에서는 이 사무자동화 시스템이 얼마나 경제적인지 경제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평가에서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분석을 하겠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사후평가에서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해 본 후 그 시스템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기술적인 평가는 어떤지 또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운영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를 합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투자 효율 산정법이 되겠고 두 번째 방법은 상대적 평가법, 세 번째 방법은 정성적 평가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사무자동화 추진 단계 중 평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평가 방법을 알아두면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마친 다음에는 5차 수정,
디버깅이죠. 디버깅과 피드백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이 디버깅과 피드백 작업이 무엇이냐면요. 자,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운용 결과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다시 앞쪽에 있는 목표 설정 단계나 계획 수립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하고 수정한 다음 사무자동화를 재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버깅 및 피드백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최적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운용 평가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기대를 만족했을 경우에는 최적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최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즉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어디에선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겠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등의 유지보수를 통해서 항상 최적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최적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사무자동화의 추진 단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